꽃게 왜 이래? 살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폭망한 날씨의 남도 투어 2편입니다. 그리고 완도를 벗어나 빗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꽃게산지로 유명한 진도 남부의 서망항입니다. 참고로 진도와 완도는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옆 동네로 생각하기 쉽지만 1시간 반 정도는 되는 거리입니다. 도착할 때쯤 되니 다행히 비는 잦아들었는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서망항에 도착했습니다. 우선 먼저 위판장을 둘러볼 거예요. 서망항 위판장은 이렇게 항구 뒤편으로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매는 보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오늘 들어온 배가 있었는지 매니저가 환장하는 꽃게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완도에선 꽃게는 구경도 못했었거든요. 꽃게들이 커다란 수조를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두 눈에선 빛이 나고 있습니다. 크기가 분류된 꽃게들을 계량해서 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꽃게잡이 배들이 들어올 땐 이 수조들이 모두 가득가득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협 위판장 좌측을 보면 이런 건물이 보일 건데요. 여기가 수산물 판매장입니다. 간판 같은 게 없어서 밖에서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쉽게 생겼어요. 자, 그럼 들어가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 또 잔뜩 들어선 수조들입니다. 여기서도 위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노량진 경매장에서 보던 분류되어 망에 포장된 꽃게가 잔뜩 들어있네요. 매니저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마치 절대 반지를 발견한 골룸 같은 표정. 나가 뒤지기 싫으면.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꽃게도 보입니다. 돌게나 박하지라고도 하죠. 매니저가 사실 이거 작아서 먹을 거 없다고 안 먹었는데 최근 어떤 귀인을 만남으로써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맛돌이 갑오징어도 몇 마리 보이고, 갑오징어는 봄과 가을을 제철로 치는데 봄엔 씨알이 큰 게 특징입니다. 그건 여름 산란을 위해 겨울에 열심히 먹고 부지런히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에요. 반면 가을은 씨알이 작죠. 얘네들이 이제 낳는 새끼들이 그때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엔 쭈꾸미처럼 이것도 가을 것이 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갑오징어 많다. 이쪽에는 붕장어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장어류는 여름철에 수요가 많아지는 품목이죠. 보양식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시세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 수조엔 여러가지 품목들이 섞여있네요. 자부바구니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요? 얼핏 보니 버거가 몇 마리 보이네요. 까치복. 이건 참복이죠? 노란 지느러미는 까치복이고 좀 큰 게 참복이라고 부르는 자주복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영상에서도 보였던 곰평선입니다. 이게 그 금풍생이 아니에요? 금풍생. 맞죠? 네? 딱돔. 아. 셀서방 고기라고 신랑을 안 구워주고 색깔 셀서방 고기. 맞아요. 새서방곡이라는 재밌는 별명을 갖고 있죠. 너무 맛있어서 서방은 안 주고 몰래 만나는 새서방한테만 줬다는 거예요. 저거 맛있긴 했어. 그치? 우리 저거 같이 먹은 적 없어. 외지인이 와서 생선 구경을 하고 있는 게 생소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어민분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현지 분들께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또 새롭고 재밌는 정보를 드릴 수 있죠. 해삼은 이제 끝물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워지면 수온이 오르면 얘네는 여름잠을 자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땐 이렇게 볼품없이 팍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이건 해삼 바구니인데 어째? 생김새가 꼭 저희 집 댕댕이 떡. 그 밖에 뭐 흔히 삐뚤이라고 하는 갈색 디매물고등이나 참소라라고 하는 핏불고등 정도가 보이네요. 역시나 날씨가 좀 좋았더라면 더 다양한 어종들과 활기차고 풍성한 광경을 담아왔을 텐데 아쉽네요. 그치.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꽃게는 사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아, 꽃게는 여기서 구입할 순 없습니다. 여긴 경매가 이루어지는 위판장이에요. 수산물 구입은 위판장에서 더 들어가면 나오는 판매장에서 가능합니다. 판매장 입구의 그림인데 너무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귀엽다. 그럼 이번엔 판매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망항 판매장은 이렇게 재래시장 느낌이 납니다. 10대 개 정도의 점포들이 모여 영업 중인 작은 규모의 시장이에요. 판매되는 품목은 전복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연산입니다. 아쉬운 점은 여기서 횟감 등을 구입하면 먹고 갈 곳이 마땅찮아요. 아직 주변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고 식당도 몇 없거든요. 항구 초입에 찜을 해준다고 써있는 집은 하나 보였습니다. 왕복어. 저런 건 한 마리 얼마씩? 5만원. 전문 있는 데가 쓸데없는 진짜 좋아요. 2kg은 나갈 꽤 큼지막한 자주복인데 확실히 가격은 저렴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집집마다 메인인 제철 꽃게가 가득합니다. 북부에 연평도, 중부에 태안이 있다면 남부엔 진도가 꽃게산지로 유명하죠.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꽃게 가격대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 2만원부터 4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조금 구경을 하다가 오늘은 갈랑말랑하는 요걸 구입했습니다. 금방 선별해낸 거라 서너라도 싱싱하고 살아있는 게 많더라고요. 봄 암꽃게는 알, 정확히는 난소를 먹기 위해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꽃게는 알이 들어 찰수록 배딱지 색이 이렇게 검붉어집니다. 알이 없는 시기엔 배딱지가 이렇게 희끄무레하다가 알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이렇게 푸른색이 비칩니다. 그리고 절정에 다다를 때 나타나는 게 이런 암적색이죠. 이모 얘는
여기서 키로당 25,000원짜리로 구입했습니다. 3kg 구입했는데 한 400g 정도 오버되는 건 쿨하게 그냥 담아주시더라고요. 올봄은 유독 어딜 가나 꽃게 시세가 좋네요. 여러분도 이럴 때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도 갑오징어들이 많고요. 가격은 완도와 비슷합니다. 말했다시피 엄청 외진 곳에 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저렴하진 않아요. 손질한 것도 많고 갑오징어 정도는 즉석에서 손질도 해줍니다. 그나저나 여기 있는 흰 꼴뚜기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놈도 있으니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런 거 몇 킬로나 나가요? 17만 원. 지난 가을에도 얘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잡히더니 올해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 사이즈 소식이 많더라고요. 이런 건 한 마리만 썰어도 얘 7명은 시커 먹을 것 같죠? 근데 17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큰 화로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워낙 크니 다리 굵기도 거의 뭐 작은 문어만 합니다. 옆에 있는 갑오징어들이 정말 쬐끄맣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 한켠에 상어들도 보입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위에 얼룩덜룩한 건 까치상어, 아래쪽 점박이는 별상어네요. 까치상어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연안에만 서식하는 소형 상어인데요. 시장에서 흔히 보이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사실 얘네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한 종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아직도 많이 잡혀 유통되고 있죠. 가장 흔한 식용상어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거 꼭 한번 리뷰해달라고 예전부터 계속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법이 되기 전엔 꼭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웬만한 요청사항은 들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도 가지각색 댓글에서 영감을 얻거나 무언가를 배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소소한 안부 인사도 좋고 심지어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바로 잡아주시면 배워야죠. 또 이번 이벤트도 신청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난감했는데 평소 낯익은 댓글로 자주 소통하셨던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요건 반점들이 마치 별이 흩뿌려진 모습 같다고 별상어란 이름이 붙었죠. 이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옆나라 스시국에선 사시미가 가장 맛있는 상어로 통하더라고요.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진도의 서망항 위판장과 판매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얘봐 깔려 죽었어 불쌍하게. 혼자 개 먹다가 너도 저렇게 돼. 저 말을 듣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직도 손에 떨림이 멈추질 않습니다. 다시 숙소에 도착했더니 날이 어두워졌네요. 오늘도 저녁은 숙소에서 해결했습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집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까 조식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탓에 저녁엔 인당 25,000원짜리 회정식을 미리 부탁드렸어요. 회정식 상차림입니다. 뭐가 많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탕수육에 금방 부쳐낸 전, 멍게와 잡채도 보이고 광어초밥과 가리비찜입니다. 요건 비단가리비네요. 김치와 나물 등 몇 가지 반찬들도 나오고 메인인 회는 역시 완도의 자랑 광어입니다. 튀김도 있고 남도답게 홍어도 나오네요. 낙지탕탕이에 묵무침, 전복회와 양념게장 등등 아주 푸짐합니다. 이 정도면 굳이 밖에서 먹을 필요 없겠는데요. 마지막은 서더리로 끓인 맑은탕까지. 요즘 쇼츠 촬영을 연습 중인데 이런 화려한 촬영 기법을 알려주는 릴스들이 많더라고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상한 자세로 찍는 모습이 보기엔 좀 그렇지만 야 결과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상한 자세로 찍는 모습이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사실 결과물은 훨씬 더 이상합니다. 먼저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던 꼼지락거리는 낙지탕탕입니다. 다리가 가는 요런 세발낙지가 회로 먹을 땐 더 부드럽고 맛있죠. 그래도 완도까지 놀러왔다고 전복도 많이 먹고 왔네요. 꼬득꼬득하기로는 역시 전복을 따라갈 해산물이 없죠. 이제부터 제철을 맞는 살이 통통한 비단가리비입니다. 여름엔 일반적으로 조개류를 잘 먹지 않지만 비단가리비는 특이하게 지금부터 한여름까지가 가장 맛있습니다. 이름은 비단이지만 다른 가리비들에 비하면 좀 까칠하게 생겼어요. 맛이 달고 식감도 부드러운 조개로 가성비도 좋아서 추천드리는 품목이에요. 술은 전남권 소주인 입세주입니다. 오랜만에 홍어도 한 점 먹어봤습니다. 살짝 삭힌 홍어였네요. 새콤한 묵은지 곁들여서 맛봤습니다. 보기와 달리 초급자용 홍어였네요.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완도에서 회 한 접시 못 먹고 가면 섭섭할 뻔했죠. 대부분 어종들의 산란기인 이맘때는 어설픈 자연산보단 그냥 양식 어종을 고르는 게 낫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역시 완도산 양식광어인데 지금도 기름기가 맨질맨질하네요. 흔히 엥가와라고 하는 지느러미 쌀도 두툼하고요. 맨날 이상한 것만 찾아 먹다 보니 광어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쨌든 광어가 국민의감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잡내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두드러지죠. 그리고 숙성을 거치면 생각외로 감칠맛도 아주 진하고요. 지느러미살은 운동량이 많아 식감이 아주 강한 부위입니다. 맛도 진하고요. 특유의 우유맛 같은 진한 맛이 매력적인 부위죠. 산란처럼 홀쭉이 광어를 잘못 고르면 이 부위에도 먹을 게 안 나옵니다. 회정식의 마무리는 맑은 탕입니다. 광어라는 놈이 원래 뽀얀 육수가 나는 캐릭터는 아니죠. 그래도 맑은 국물이 개운하게 마무리하기 딱 좋았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
맵다고 할 줄 알았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아까 사온 꽃게도 먹어야죠. 2차전입니다. 이런 해물을 사오면 찜피 10,000원에 쪄주시더라고요. 이날 사온 꽃게는 과연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보기만 해도 맛있는 비주얼이네요. 그리고 몸통을 반으로 잘라보면 이야, 알도 한가득 들었고 노란 장도 너무 좋습니다. 한 마리 더 쪼개봤습니다. 이것도 대성공. 꽃게 왜 이래? 살이 없는데? 왜 이렇게 없어? 네, 알이 너무 많아서 살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졌네요. 껍데기 끄트머리 요 부분 구석까지 긁어내면 먹을 게 정말 많이 나와요. 역시 봄꽃게는 요 감칠맛 터지는 알맛이 다합니다. 말했다시피 올해 꽃게 시세가 유독 좋네요. 이럴 때 맛있게 즐겨보세요. 음식들도 꽃게도 하나하나 맛있어 한참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도 여행 2일차 진도편 마무리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작스런 기상 악화에 가는 곳마다 물건이 없네요. 몇 년 만에 남도 여행임에도 원하는 그림을 하나도 담아오지 못해 개인적으로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은 물량 폭탄이 쏟아졌다더라는. 별 볼 일 없는 영상이지만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발 내일은 비 좀 그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